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규탄하는 대학생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지면서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리노이에서도 노스웨스턴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학교 측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텐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안전하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미국 고교 순위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에 걸친 2만 4천여 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시카고 지역의 학교들이 미국 내 최고 학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재정적 부진과 보잉의 새 비행기 인도 지연으로 채용을 제한하고 오헤어 공항을 포함한 4개 공항의 비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강원 인터내셔널이 지난 6일부터 강원 특산물 대박셀 37일장을 실시 중이죠. 이번 강원 특산물전에는 흑삼 공진단 골드 특별 세일전도 함께 병행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오후 매장에서는 한국서 방문한 흑삼 공진단 개발자가 직접 나서 특별 초청 건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황선 홍호가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틱톡 퇴출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중국 통신사와 미국 내 광역대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가안보 명분으로 미국의 IT 분야 대중 규제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할리우드의 여배우와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약화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규탄하는 대학생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지면서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리노이에서도 노스웨스턴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학교 측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텐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이 시각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은 노스웨스턴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이 공간을 계속 점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이 텐트 야영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팔을 고정하고 인간 사슬을 형성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시위대가 캠퍼스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을 벌이는 것은 대학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대학 대변인은 어제 오후 11시쯤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학 관계자는 고위 행정관과의 2시간 회의를 포함해 시위대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며 이들의 표현이 학습 환경이나 대학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시위대가 계속해서 평화롭게 모일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또한 텐트 제거와 확성기, 스피커 사용 중단 등 노스웨스턴 정책을 준수한다면 대학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에반스턴 캠퍼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는 이렇게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죠. 백악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도 천막 농성장이 들어섰고 하버드와 서던 캘리포니아, 에머슨대 학생들도 이스라엘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졸업식을 앞두고 곳곳에서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나서 200여 명이 체포됐고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10일 예정됐던 USC 졸업 세러머니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USC 측은 올해 새로운 안전규정에 따라 학생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 약 6만 5천 명이 참여하는 졸업 세러머니가 위험할 수 있다며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위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반년 넘게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의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을 위해 세계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에 돌입하면 팔레스타인인뿐 아니라 인질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전문가들은 안전하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23일 상업용 우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우유 샘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죠. 이 바이러스 유전 물질 일부가 발견된 겁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 내 8개 주의 젖소 30마리 이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H5N1이 발견됐습니다. 소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였죠. 당시 FDA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의 우유도 저온 살균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비롯한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상업용 우유는 모두 저온 살균한 우유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FDA는 우유 샘플에 바이러스 입자가 있지만 전염을 시킬 정도로 활성화된 바이러스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유는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FDA는 이 입자를 섭취했을 때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실험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FDA의 주장대로 상업용 우유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지만 FDA의 폐쇄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FDA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샘플 개수가 몇 개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인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수 샘플에서 바이러스 입자가 발견됐다면 보고된 것보다 광범위하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지난 20년 동안 변종을 거쳐 확산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소로 확산된 이유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미국 고교 순위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에 걸친 2만 4천여 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순위를 산정한 결과 시카고 지역의 학교들이 미국 내 최고 학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같이 12학년의 AP, IB 시험 성적을 통한 대학 준비도, 각 주별 학력평가 성취도, 또 불호환경 학생 대비 주별 학력평가 성적, 흑인, 라티노, 또 저소득층 성적, 대학 커리큘럼 채택 정도, 졸업률 등 6개 항목의 가중치를 평가 순위를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카고를 포함한 미 중서부 지역의 학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소재한 시그니처 스쿨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애리조나의 베이시스 차터 스쿨, 이어 테슬라 스템 하이스쿨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일리노이주의 최고의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시카고의 워터 페이튼 칼리지 프랩 하이스쿨이 주내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5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 노스사이드 칼리지 프랩, 영 매그넷, 존스 칼리지 프랩, 레인 테크니컬 하이스쿨이 각각 2위에서 5위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링컨샤이어 소재의 아들레이 스티븐슨 고등학교가 시카고 교회 학교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아 6위, 전국 순위에서는 194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위 25개 학교 중 24곳이 모두 시카고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니버시티 하이스쿨 인 노멀은 주내 18위, 전국 45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순위 대상이 된 공립학교 중 11.5%가 차터스쿨이었고 4.4%가 매그너스쿨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재정적 부진과 보잉의 새 비행기 인도 지연으로 채용을 제한하고 오헤오 공항을 포함한 4개 공항의 비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모두 1분기 손실을 보고했는데요. 비즈니스 고객을 포함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항공사는 더 높아진 인건비를 처리하느라 부심하고 있으며 보잉의 새 항공기 도입 지연으로 인해 더 많은 항공편을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총 2억 3,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달라스에 본사를 둔 이 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직원 수를 연초보다 2,000명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웨스트 경영진은 항공사가 해고 없이 인력 감축을 통해 해당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사우스웨스트는 4개 공항에서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는 방침인데요. 멕시코의 코스멜, 뉴욕주의 시러큐스, 워싱턴주 벨링햄, 휴스턴의 저지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이 오헤오 공항과 함께 운항 축소 대상 공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또한 애틀랜타 항공편의 절반과 또 오헤오 공항 항공편의 약 3분의 1을 축소해 미드웨이 공항에서 항공사의 시카고 주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강원 인터내셔널이 지난 6일부터 강원 특산물 대박세일 37일장을 실시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이번 강원 특산물전에는 흑삼 공진단 골드 특별 세일전도 함께 병행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오후 2시 매장에서는 한국서 방문한 흑삼 공진단 개발자가 직접 나서 특별 초청 건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약사회 한약위원장을 지낸 진생 바이팜 안준민 대표는 흑삼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발효 흑삼 제조 발명 특허만 10건을 보유한 한국 내 대표 흑삼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가 개발한 글로벌 진생 파이팜 흑삼 제품은 중국에 이어 미주 지역에도 첫 수출되면서 강원 인터내셔널이 독점 특가 판매에 나선 건데요. 김기동 대표와 진생 파이팜 안준민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대한민국의 인삼을 한번 제대로 연구하고자 취지로 설립을 하였고 인삼의 세계화와 그다음에 인삼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약품화를 목표로 인삼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주축은 다 약사들로 되어 있고 그다음 연구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진생 바이팜은 약사에 의해서 개발된 인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팜은 파머시를 뜻하는 거고요. 이분이 약사를 하다가 흑삼을 전업을 했다. 그래서 흑삼을 개발을 했는데 중국에도 많이 나가고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미국은 한 번도 안 나갔다 그래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인사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먹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한 걸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수입을 한 거죠. 우리 교민사회에도 한번 정직한 제품을 한번 알려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 모시고 한번 와야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모시고. 이날 행사장에는 흑삼골드 시식회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황제에게 진상했던 명약 중의 명약, 흑삼 공진단은 영묘 사향과 흑삼 최고 함유량을 자랑한다고 하죠. 특별히 기존 공진단의 백삼이 444mg 함유된 것과 달리 흑삼 공진단에는 흑삼이 1100mg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흑삼 사용 시 사포닌의 지용성이 높아져 신진대사 촉진 능력이 향상돼 면역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홍삼 농축액이라서 농축액 떠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떠먹는 그 농축액, 그러니까 고용분이 60% 이상 된 진한 농축액을 2숟갈을 이 안에 듬뿍 집어넣습니다. 근데 흑삼이라는 거는 기존의 인삼을 한 번을 찌면 홍삼이 되지만 9번을 찌면은 흑삼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사포닌들이 많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사포닌보다 훨씬 더 인체의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질의 다양한 사포닌이 생기니까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효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열이 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남녀 누구나 체질에 상관없이 아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인삼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효능은 첫 번째로 면역력 증진이고 그다음 혈액순환 촉진, 그다음 항산화 작용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했는데 기존의 인삼보다 홍삼보다 훨씬 더 그런 효능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요. 혈액순환이 촉진되다 보니까 치매 예방이나 그다음에 뇌졸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고 남성 탈모의 주원인인 변형된 호르몬의 생성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그다음에 콜라겐 파괴를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공진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양이 주약이 있거든요. 사양과 흑삼이 주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혈액순환에 사양 자체가 막혀있는 혈액순환을 뚫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에도 당연히 좋고. 복용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몸이 무리가 될 거라 많이 피곤하다거나 여러 가지 뭐 질병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그 양을 2번 정도 늘려서 복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진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주기로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드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날 안 대표의 설명 중 주목된 건 현재 그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 상용화 프로젝트인 주사제였는데요. 팬데믹 백신과 병행해 면역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주사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하고 흑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작용 메커니즘상 앞으로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거기에 적응이 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과 그 다음에 당뇨나 그런 기저질환이 있어갖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뭐 손발이 차거나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는 분들한테도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노화가 진행된 어르신들에게도 권하고 싶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한테도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또한 흑삼 공진단 골드는 금 함유량 99% 이상의 식용 금박환으로 제조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37일장 기간 내 건강 상담 시 아울러 지원자에 한해 혈관 현미경을 통한 혈관 체크도 서비스됩니다. 복용 전후의 혈류 흐름을 비교해 소비자들의 제품 효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구매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아까 현미경으로 이제 혈압 체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흑삼을 먹기 전하고 흑삼 먹고 나서 혈압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뚜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하게 저희가 또 판매를 하니까 좋은 약 드시고 좀 힘 좀 내시라고 제가 권장해드립니다. 강원 인터내셔널은 흑삼 공진단 골드와 바이팜 흑삼 골드를 창립 14주년 기념으로 20% 특별 세일하고 있습니다. 원가 $120에 바이팜 흑삼 골드가 현재 $100에 보약 중 으뜸인 흑삼 공진단 골드는 $350에서 특가 $280에 세일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산물 매장은 날새 소재 우리마을 식단 왼편에 위치해 있으며 세일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773-370-7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황선홍호가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업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황선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어제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대2 무승부에 그치고 승부차기에서 10대 11로 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건데요.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 오르지 못한 건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40년 만입니다. 미국이 틱톡 퇴출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데 이어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역대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안보 명분으로 미국의 IT 분야 대중 규제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이 미국 내 광역대 인터넷 서비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4개 통신사의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던 연방통신위원회가 60일 이내 광역대 인터넷 서비스도 중단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이번 명령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이른바 틱톡 퇴출법이 발효된 데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약화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최근 몇 달간 통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성한 중앙은행 정책 비전 초안은 연준의 각종 규제의 경우 백악관 검토를 거치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더 강력히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모들은 연준 의장 후보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도록 개인적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중앙은행 역할에 대해 전통적 견해를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참모진과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한때 햇살이 비추다 이내 비구름이 몰리면서 최대 80% 최연소의 소나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른 낮 최고 63도, 밤 최저 39도,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에 육박하면서 초여름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주일에는 비 소식 전해진 가운데 낮 기온은 80도 중반대를 가리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50도, 습도는 63%, 바람은 남동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